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 모욕했다, 폭행했다 이런 걸로 내가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부가처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는 이 부가처분이 따라오고, 특히 성범죄 벌금형을 내는 부가처분 크게 두 가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이 두 가지는 따라오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전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전과 중에서도요, 벌금형 그 자체는 내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기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뭐냐면요, 주민센터,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벌금형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야, 너 빨간 줄 그었어, 나 이거 빨간 줄 그으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벌금형은 포함하지 않고 그 윗단계인 집행유예 이상의 형부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으면 아유, 이거 귀찮은데 그냥 혐의 인정하고 벌금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범죄는 형사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부가처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성범죄로 인한 부가처분은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정보 등록이고요, 두 번째는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 제한이고요, 네 번째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온 전자발찌라는 거는요, 사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거의 부착 명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 성폭행, 강간, 준강간의 경우에도요,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논외로 하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취업 제한 명령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신상정보 공개, 이거 역시도요,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성범죄가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재범으로 됐을 때 그런 경우에만 보통 신상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 명령처럼요, 잘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논외로 하고, 그렇다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신상정보 등록,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 등록하면 그냥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져오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정보 등록의 효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부터입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요, 3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명, 두 번째 주민번호, 당연하겠죠. 세 번째, 내가 주소가 어디고 실제 거주하는 곳은 어딘지,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은 어디고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나의 직업이 뭐고 직장의 주소지가 뭔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연락처, 내 여섯 번째, 신체 정보,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어떤 차량을 타고 있고 그 차량의 번호가 뭔지까지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경찰서의 장은 등록 대상자, 그러니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앞면, 왼쪽, 오른쪽, 상반신, 전신을 컬러로 사진 촬영해서 그거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를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번부터 7번까지의 기본 신상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장,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 등록정보, 이 7가지가 만약에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내가 직장을 변경했습니다. 내가 차량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상 정보가 변경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다시 가서 내가 이런 정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43조 2입니다. 1항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미리 관할 경찰서 장에게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의 기간 동안 체류하려고 합니다 신고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입국한 다음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저 잘 돌아왔습니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신상정보 등록하면 되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만 받아도 7년 정도는 신상정보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매년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신상정보 계속 등록해야 되는 거고, 내 신상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길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면 너 그러지 마 라고 하고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되면은 물론 일상적인 삶 자체가 무너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범죄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 모욕했다, 폭행했다, 이런 걸로 내가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부가처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는 이 부가처분이 따라오고, 특히 성범죄 벌금형으로 인한 부가처분 크게 두 가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이 두 가지는 따라오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방어를 위해서도 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내가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형조차 처벌받지 않게끔 설령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혐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